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현재 경쟁이 많이 어려운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부총리님 책임이 더 클까요? 우리 국무총리, 지금 현재 권한대행 맡고 계시는 한덕수 총리의 책임이 더 클까요? 똑같습니까? 글쎄, 그 질문의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 제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총리의 책임이 좀 덜하다, 우리 부총리. 그게 아니고 모든 국무위원들이 네. 같은 가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쨌든 국가 권력 2인자라고 표현하는 총리의 책임이 어쨌든 더 크다는 것들이 이제 국민들의 일반적 시각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책임의 폭은 어쨌든 국무위원들 전체 그리고 대통령의 비서 참모들이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요즘 현재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될 한덕수 총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언론의 관심이 공정한 대선 관리랄지 국정의 안정적 관리 그리고 민생 회복 이런 부분에 이런 집중이 안 되고 있고요. 지금 대선을 출마하냐 출마하지 않냐 여기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평가할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네. 과거에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탄핵이 3번 있었고요. 그리고 탄핵이 인용된 게 딱 2번 있었습니다. 그 탄핵 시기마다 당시 대통령 권한에 했던 총리에게 대선 출마에 대한 대통령이 탄핵됐을 이후에 대선 출마에 대한 이런 국민들의 관심과 언론 관심이 모였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때 보면 그 당시에 고건 총리도 생각해 보면 여러 관심이 집중됐고 여론조사 지지도 상당히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출마를 하지 않았고요. 지금은 요즘 들어서 황교안 총리가 좀 이상해지긴 했습니다. 구호세 결탁해서 갑자기 부정선거 얘기하고 이상해지긴 했지만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황교안 총리는 바로 국정 안정과 공정선거 관리 위해서 출마하지 않겠다 이런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총리는 여전히 대선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 한덕수 총리가 탄핵이 됐을 당시에 우리 총리께서 부총리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억하십니까? 어떤 말씀을 말씀해 주시죠? 한덕수 국무총리 국회 탄핵에 대해서 부총리님이 하셨던 말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글로벌 통상전쟁이라는 비상시국에 국정 컨트롤 사업부제는 우리 경제의 대신인도, 안보와 국민경제, 국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 이와 같은 혼란은 잠시라도 지속돼서 안 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기억합니다. 그때는 이게 맞고 지금 틀립니까? 그 당시에는 아마 탄핵 의결 직전에 저희가 국회나 국민들께 호소를 드리는 그런 워딩으로. 지금은 국무총리께서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지금은 대통령 선거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면서 모든 관심이 대통령 출마로 집중되는 상황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십니까? 그건 제가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우리 조태열 장관님 보셨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뭘 말씀이신가요? 지금 그 당시에는 어쨌든 탄핵이 멈춰되고 국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국무총리가 자리에 있어야 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유지돼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논평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들으려는데요. 정쟁 국경에서 멈춰야 한다는 표현. 전 좋은 표현 생각합니다. 전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항상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서 한치 공백도 있어서 안 된다는 것. 정치 상황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본인 입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탄핵 이후에 결국은 이제 헌재 판결 이후에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를 하셨는데 그 이후의 행보를 보면 참 그래요. 어쨌든 현장 방문도 할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의견 표현을 낼 수 있다 생각하는 건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4월 15일 날 기아차 광주공장 방문하셔가지고 전기차 보증 확대 등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관세 충격에 흔들리지 않도록 제조급여를 지키겠다. 그리고 현대중공업 방문에서는 미국 관세 정책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 다각적 고민 중이다.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냐면
임기를 마무리할 때까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 등의 임기를 마무리할 때까지 이런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인지 대통령 출마를 위해서 사전선거도 하고 계신지 모르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출마하시려면 빨리 결단하는 겁니다. 오늘도 뉴스가 30일 날 출마한다, 5월 초에 출마 선언할 거다 이런 게 나옵니다. 국정 안정, 그리고 국정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하라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정쩡한 태도로 오히려 국정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총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건하십시오. 대통령 출마가 의지가 있었다면 오늘 당장 사퇴하고 출마를 하십시오. 그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현재 어려운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그게 옳은 결단이니까 고언하십시오. 그런 의사 있으십니까? 뭐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은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저 관세 협상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여전히 보고를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대통령 권한이기 때문에. 근데 뭐 여러 보도가 있어서 짧게 드리는데요. 만원 협상 같은 거 보면 정말 무능력합니다. 통상을 맡길 수 책임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여러 얘기가 있는데 저는 좀 우리 부총리께서 안덕수 산업장관과 함께 책임감 있게 9.19 선으로 최선을 다해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협의하고 협상 차이가 뭡니까? 협의는 그러니까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내용, 그러니까 협상은 우리가 말하는 뭐 통상법에 따른 어떤 그런 절차적인 그 규율을 받는 것이고요. 그 전에 그거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한 사전 단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어떤 협상보다는 낮은 단계 수준의 토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이 결론론 자체가 차기 정부에 부담을 주는 형태로 규결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덕수 장관님도 그렇게 하시겠죠? 네.